자, 다음 내용으로 고체각 또는 입체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체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중에 이 측정학 관련해서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고체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고체각은 조금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반지름이 r인 경우에 대해서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라디안 값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원인 경우에 대해서 총 각도는 360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값을 라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 360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주를 반지름으로 이제 나눠준 값, 즉 2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0도는 결국 2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바로 원 전체가 360도를 만들고 있는 그 원 전체를 라디안 값으로 바꿔주었을 때 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즉 2파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그림 3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거에 전체 이 각도가 바로 360도이고 결국 이게 라디안 값으로 하게 되면 자 2파이가 된다. 파이 자 라디안 값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 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 그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세타라고 하는 것, 즉 변화하고 있는 이 각도와 라디안 값의 이 각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그, 어, 그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에다가 이제 반지로 나눠준 그 값이 바로 이 세타의 정의가 라디안 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부분들을 3차원으로 확대한 내용이 바로 그 고체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이 의미적으로 우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원의 주위, 즉 원주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360도를 돌아갔을 때의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3차원으로 확대를 했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구 표면의 그 임의의 면적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고체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구가 가지고 있는 3차원 형태 구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은 분명히 그, 그 구의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반지름의 그 길이만큼 반지름이 짧아지거나 반지름이 길어지거나에 따라서 그 면적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양을 바로 고체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체각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게 된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의 최적은 자, 3분의 4 파이의 반지름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저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을 그 반지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이 바로 9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의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r의 제곱으로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면, 이건 나눠 주게 된다면, 즉 남는 값은 바로 4파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체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아까
360도가 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각이 자, 2파이 자, 라디안이라고 한 것처럼 구가 3차원 공간에 사용되는 큰 구 자체가 만드는 이 고체각을 바로 아까 우리 간단하게 계산했던 것처럼 4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4파이의 스테라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체각의 단위는 스테라디안이라고 해서 SR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 원인 경우에 이 원주, 즉 원의 둘레를 반지름에 따른 원의 둘레는 바로 2파이 라디안이다. 즉 요 각도가 즉 한 바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그 각도에 대한 값을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처럼 구가 이 표면적이 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갖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4파이가 된다. 4파이 스테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과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만 두 개 이렇게 갖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의 전체 각도는 2파이 라디안이다. 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반지름이 아닌 구의 표면적에 대한 그 고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원뿔을 갖고 이렇게 요 사이의 고체각이 바로 이제 고체각이겠죠. 그래서 이 원뿔 자체가 점점 넓어지는 개념, 즉 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여기서 이 각도를 이 고체각, 이 스테라디안의 이 각도를 커지게 함으로써 이렇게 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표면적, 이 표면적을 만드는 그 각도를 바로 스테라디안, 즉 고체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고체각은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빛은 점광원인 경우에 대해서 바로 구면파가 형성이 되죠. 자, 이 구면파가 형성이 된다는 게 바로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점광원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 구면파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 구면파라고 하는 것은 점점 뭐죠? 이 구가 작은 즉 탁구공에서부터 점점 야구공이 되고 축구공이 되고 농구공이 되고 에드벌룬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 퍼져나가는 정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체각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원 즉 점광원 즉 구면파인 점광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체각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 복사 출력과 발광 출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라고 하는 얘기하고 발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자, 이거는 아까 복사 측정학과 발광 측정학을 얘기를 했었을 때 자, 레디오메트리라고 하는 것과 포토메트리와 관련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빛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사람의 눈이 느끼는 그 부분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눈이 느끼는
정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 출력이든지 그다음에 발광 출력이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이 세기를 갖고 이 전자기파의 세기가 이렇게 빛이 방출이 되었을 때 그 방출된 그 실제 그 재료 빛의 에너지 세기가 눈이 느끼는 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발광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광 출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위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측광학에서처럼 그 루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루미너스 플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오버랩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얘기했던 것처럼 복사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눈에 느끼는 그 에너지의 크기를 발광 출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루미너스 플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빛이 빛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이 각 파장에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겠죠. 복사 출력이 인력이 바로 그 파장별로 사람 눈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바로 중요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장에 대해서 파장에 따라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파장에 따라서 사람 눈이 받아들이는 광속의 상대적인 비를 비시감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시감도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감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별히 루미너스 에피시언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눈의 비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토픽과 스코토픽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명소시와 명소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암소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밝을 때의 어떤 색깔을 인지하는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어두울 때의 어두운 상태에서 빛을 이 색깔을 구분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토픽과 스코토픽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감각, 즉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931년에 CIE라고 하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관측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로 나타낸 그게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비시감도 조견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시감도 조견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조금 해보게 되면, 자, 우선 포토픽과 이제 스코토픽이 있죠. 우선 밝은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어두운 경우, 이거는 밝은 경우. 자, 밝은 상태에서 파장에 따라서 이 파장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이 느끼는 그 빛의 정도이고요. 스코토픽은 어두운, 쉽게 말해서 어두운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이 파장에 따라서 이게 파장이죠. 자, 파장에 따라서 느껴지는 빛의 감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네모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밝은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을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때가 가장 높죠. 자, 이때 즉 555 나노미터가 가장 많은 발광 큰 에너지 세기를 갖는다. 즉 이게 바로 우리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외선 영역에 자외선인 파란색 계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적외선 계통의 빨간색, 빨간색 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어, 이, 이 에너지 세기가 점점 커져서 중간에 555 나노미터 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큰 그 빛의 세기가, 이렇게, 즉, 이 말은 사람 눈에 가장 크게 인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555 나노미터가 어떤 이 색깔이냐 하면 바로, 자, 노란색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노란색이든지 또는 뭐 형광색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낮은 경우, 뭐 물론 어두운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555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그 형광 물질이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비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광색이라든지 노란색을 보면 이 그 잘 인지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보면 노란색 표지판, 그, 뭐죠? 중앙선이라고 그러죠? 이중 중앙선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도로 이 양가에 그 노란색 실선이 있지요.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사람이 눈이 가장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는, 즉 광자극이 가장 민감도가 좋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도 이렇게 형광색 또는 노란색을 갖고 이렇게 도로에 칠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밝은 경우, 즉 밝은 경우에 대해서는 555 나노미터이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색깔이 분명히 있겠죠. 그 색깔에 대한 감도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어두운 곳에서는 약 507 나노미터인 경우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7이든지 555이든지 간에 뭐 노란색이든지 뭐 형광색 계통이라고 편의상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자, 파장이 될 것 같고요. 자, 파장이 나노미터이죠. 파장에 대한 명소시, 암소시 구분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555 나노미터 이고 이게 507 나노미터 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 경우가 바로 포토픽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스코토픽인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 DC 감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파장에 따라서 우리 눈이 느끼는 감도, 즉 어두운 곳에서의 감도, 밝은 곳에서의 감도를 나타낸 곡선이 바로 DC 감도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조명위원회에서 표준인 그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특정을 한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장대별로 비시감도에 관계된 분광, 발광 효율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예전에 간략하게 실험을 했었던 그 내용들을 갖고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감도는 어떤 데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안경 렌즈 중에 그 색 렌즈 있습니다. 착색 렌즈가 있는데 그 착색 렌즈의 비시감도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느냐 하면 그 다양한 색깔의 그 색 렌즈들이 있죠. 그 색 렌즈들이 렌즈들을 꼈을 때 어떤 그 색깔을 보았을 때, 즉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파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